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요. 자유한국당 계열에서 처음으로 여성 원내대표가 선출된 건데 나경원 선장이 이끄는 자유한국당 호 제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오늘 더정치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1일 경선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상대 후보였던 김학용 의원이랑 붙었는데 압도적 우세를 보이면서 승리를 했어요. 네. 승리 원인과 의미를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 승패의 결과라기보다는 네. 표 차이였습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였죠? 네. 103명 투표 중에 68표 대 35표였는데 네. 일부 친박계에서는 오히려 60표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8표는 어디서 온 거냐고 찾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그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구도를 봤을 때 나 후보가 지금 나 대표가 네. 유리할 것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친박의 지원을 받았지만 또 사실 친박은 아니면서도 비박이면서도 친박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수적으로 훨씬 더 우세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본인이 개파 흑수저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어떤 탄탄한 개파적 입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박 대통령이 평생 갇혀있을 만큼 잘못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 한마디로 그냥. 네, 친박계 쪽으로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또 정용기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삼으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 정도까지 압도적 지지가 몰린 것은 범친박계는 물론이고 중간에 있던 의원들까지 모두 나 의원을 찍은 결과라고 당 내에서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더 이상 김성태 시즌2는 안 된다. 한마디로 이제 복당파에 대한 반감을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당파가 계속해서 당권을 잡으면서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요직을 많이 차지했고 또 지금은 당협위원장에서는 해촉됐지만 김용태 사무총장이 비대위 조광특위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칼을 있다. 휘둘렀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사실 기정사실처럼 이제 당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친박을 중심으로 한 반발 심리 같은 게 계속돼서 누적되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당내 다수를 차지한 초재선 의원들도 이전 선거 때 친박이 안 된다고 해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지원을 해줬는데 그 결과 복당파가 이제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온 게 아니냐, 또 다른 개파주의가 된 게 아니냐 이러면서 약간 좀 반동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내대표 선거를 개파로 분석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개파가 이제 다수, 개파가 진 경우가 여러 차례 있는데요. 그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후보가 한 4명 정도였는데 2사람은 정책위 의장 파트너를 못 구해서 네. 이제 탈락했고요. 그래서 이제 김학용 대 나경원 이렇게 대진표가 짜이는 순간 이 나경원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개파 이전에 그 개인 스펙이라고 할까요?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 4선 서울의 국회의원이고요. 또 전직 서울시장 후보였고 2014년이죠. 730 재보선에서 동작을 해 노회찬 후보를 네, 네. 꺾고 당선이 됐던 스타죠, 한마디로. 반면에 이제 김학용 의원이 3선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대중성이 너무 떨어지죠. 본인이 이제 흑수저라고 표현하듯이 이제 지방의원부터 이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약간 김학용 의원은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영혼이 좀 자유롭다고 할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을 좀 따따따따따 좀 막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보수 정당에서 홍준표 대표 때도 말을 좀 너무 함부로 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는데 네. 좀 원내대표는 좀 점잖았으면 좋겠다. 뭐 들깨 김성태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이번 원내대표는 좀 점잖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나경원 의원이 아무튼 뭐 전술 전략을 아주 잘 했던 것 같은데요. 개파 흑수저 이런 표현을 참 그분이 흑수저라는 네, 표현을 참 안 어울리죠. 흑수저. 누가 봐도 나경원 의원은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개파 흑수저도 사실 말이 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항상 주리 쪽에 서 있었어요. 네.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회창 쪽 가까웠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친이명박이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친박을 하고 싶어 했으나 그건 모르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그쪽에 비박.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싸늘하게 대해서 네. 비박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개파 구도를 뛰어넘고 개인의 역량으로
원내대표가 당선될 것 같고요. 다음 총선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우리 당에서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도 좀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다음에 취임하자마자 좀 큰일이 좀 몇 건 있었습니다. 먼저 선거제도 개혁 문제. 취임 당시에 이미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주말까지 자유한국당 입장 내놔라 이렇게 압박을 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입장 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주 토요일 15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런 합의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네. 예, 당시 참 어떻게 의외로 참 이 합의가 나왔어요. 네네.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한국당이 고립되는 구도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 직후에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약간 부정적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한국당만 빼고 다 찬성하는 거냐 이러면서 여야 사당을 제외하고 한국당 고립 구도가 약간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 안에서 이런 현상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나대 원내대표도 고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주말에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유치원법 등으로 고립 구도가 형성 중인 상황에서 여론의 역풍이 올 수 있다 네. 이런 우려를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연동형 비례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한국당은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당이 고립 구도를 자처할 경우에는 혼자 욕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민주당의 핑계만 만들어주는 셈이 된다 이런 계산도 한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도 마냥 동의할 수만은 없는 그런 조건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극 검토한다고 했을 때도 전제 조건 비슷하게 한 게 당론을 수렴하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의총도 지금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나 원내대표가 신임 대표지만 어떤 개파의 절대적 지지를 한 몸에 갖고 있는 무슨 개파의 좌장 이런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당장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을 하게 된다면 아마 당론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 단식 때문에 이제 국면 자체가 단식 국면으로 좀 넘어가 있었고요. 이제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나경원이다. 원내대표 새로 됐으니까 좀 결단을 해달라. 그러면 이건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단식 정국을 끝내는 그런 뭐 정치적인 결단을 한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로 문희상 국회의장 또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집중 설득을 했고요. 네. 또 뭐 그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죠. 사실 맞는 얘기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당내 여러 가지 이제 정유경 기자가 분석한 그런 배경도 있겠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 이제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단을 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공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차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해석의 문제를 놓고 지금 이제 뭐 이론이 나오고 있고 합의를 해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 부분 얘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원내대표 합의문에 보면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보면 첫 번째 조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노력이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합의 직후부터 나경원 원내대표 태도가 좀 이상했죠. 또 오늘 아침에 비대위원회에서 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당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3가지 이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의원 정수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다. 독일도 네.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게 이제 지역구 선거제도를 부정할 수 있다. 이거 사람을 보고 뽑는 건데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 정당 간에 야합을 해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제 나눠먹기를 할 수 있다면서 무슨 알바니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알바니아 사례를 왜 얘기하는지 하기 싫다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는데 정치에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 합의문을 써놓고 여야가 해석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네. 일단 전국을 해소하죠. 그러면 정치적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면 또 전혀 다른 차원에서 또 정치적인 대화와 타협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이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뭐 청와대 무슨 이상한 다른 사건도 터지고 네.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단식 국면을 해소하고 어쨌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자체가 중요한 정치적인 성과고요. 네. 뭐 저 성과 자체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해서 자꾸 좀 딴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역시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좀 걱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날 그 합의문에 사인을 한 그날 자유한국당 조광특위가 당협위원장 배제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토요일에 네. 매우 이례적으로. 네. 그래서 공천파동과 국정농단 책임을 물어서 김무성, 최경환, 윤상현 등 21명의 현역 의원들의 당협위원장직을 박탈을 했는데요. 친박을 등에 업고 통합을 강조한 나경원 원내대표. 이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 의원으로서는 사실 한마디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발표 전에 그래서 당의 단합 에너지죠. 에너지를 해야 하는 쇄신은 반대한다.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립파이지만 친박계의 지지를 얻고 당선이 된 상황에서 사실 이 정도 멘트까지 안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해가 좀 대충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인적 쇄신을 하지 말자고 우길 수도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 네. 결과에 대해서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이게 비박계의 전횡을 심판하는 구도다 이런 식의 멘트를 내면서 다소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결과로 벌써부터 도로 친박당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느 정도 조심스러웠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또 그 뒤에는 개파 언급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일종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개파를 공개적으로 운운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누군지 밝히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 비대위 인적 쇄신 결과 발표 나온 뒤에는 특정 개파의 숙청을 노린 것이라는 일부 주장도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21명 발표된 것 중에도 개파로 치자면 막 골고루 좀 섞인 결과가 나왔기 네.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개파 얘기는 하지 말자. 이 정도 선으로 해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겨레 만평 굉장히 잘 그렸던데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예, 예.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화가 난 척 뭐 이렇게 한 할리우드 액션 같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숫자가 21명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자기 총선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미 감옥에 가 있는 뭐 이런 네. 분들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교체된 사람은 한 5-6명이 불과하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런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전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이 소중한 현역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함부로 교체하다니라고 약간 놀란 척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냥 실제로 이 교체 발표 이후에 뭐 별일 없죠. 네. 뭐 홍문종 의원은 뭐 친박 신당을 만들 것이다, 탄핵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조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꼬리 내렸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네. 이게 선수들은 다 이제 서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아, 이거 별것 아니다. 아직 자유한국당 혁신 시작도 안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이제 비판이 두려워서 또 토요일에 발표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 이렇게 삐딱하게만 보시는 거죠? 제가 원래 한시라도 좀 빨리 삐딱해요. 발표를 하고 싶어서 이 명단 금요일에 얘기가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명단 얘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금요일에 이제 비대위에 전달이 됐거든요. 네. 조강특위 외부위원들의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든 사실 명단이 새어나오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네. 빠른 발표 금요일에 서두른 게 발표했어야죠. 아니냐. 금요일 저녁에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 이후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저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9%가 나왔습니다. 19%면 국정농단 사태 이후의 최고치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에 따른 컨벤션 효과도 있다고 봐야겠죠? 컨벤션 효과라기엔 사실 좀 미미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요. 또 리얼미터 지지율을 보면 12월 17일 발표분을 보면 2주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네. 물론 아주 약한 내림세지만 그리고 또 20일 발표에서는 다시 또
오름세를 회복했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큰 컨벤션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게 대체적으로 당내외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가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거제 비례도 일단 민주당이 이렇게 책임의 공을 떠넘긴 걸 이렇게 되받아친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특감반 민간인 감찰 의혹에 대해 선제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네. 19일에는 또 보고서 사진 자료 이런 걸 공개하면서 네. 나름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에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약간 믿음직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과제라면 당내 통합을 끌어내면서 진짜로 개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있겠고요. 지금처럼 뭐 윤리위 회부하겠다 이런 엄포로는 마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프레임처럼 오히려 더 개파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또 전당대회 준비가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준비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당대회에서 또다시 친박 비박으로 갈려서 개파 갈등이라는 얘기가 또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겠느냐, 기껏해서 조금 오름세를 회복한 지지율도 다시 곤두박질 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화합의 방점을 찍는 식으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품위 있는 공격을 통해서 또 보수 정당에 대한 신뢰를 찾는 작업, 국민의 신뢰를 찾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컨벤션 효과라는 말 자체는 좀 안 맞고요. 전당대회를 해야 했어야 그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나경원 효과로 볼 수 있느냐 이건 보기에 따라 좀 다른데 아무래도 뭐 영향이 좀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별로 이제 큰 의미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주목되는 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반사이익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때 떨어져 나갔던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최근에 이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 거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자유한국당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이제 이런 말이 성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이즈 마케팅의 반대가 뭘까요? 마케팅 용어가 최근에 별로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옆 노이즈 마케팅 비슷하게 조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맞아 보수는 원래 좀 점잖고 조용해야지 혹시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일부가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만 있어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대표하고 김정태 원내대표가 너무 심하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바람에 보수 성향 유권자들도 좀 창피해서 지지를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았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일단 인상이 좀 점잖은 편입니다. 네. 그런 것 덕분에 덕을 요새 좀 봐서 지지율이 좀 부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저는 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이제 좀 점잖고 반듯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랑 이제 연관을 해서 이학재 정보위원장 먹튀 논란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 있던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자유한국당으로 기순 투항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점잖고 반듯한 보수라면 이게 정치 도의상 당연히 놓고 내려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나경원 원내대표 버티고 있죠? 뭐 그런 전례가 없다는 식으로 20대 국회. 19일에 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연히 내놓는 게 순리다 네. 이런 식으로 바른미래당을 거들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생각은 지금 사실 전혀 다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들어가서 당적을 변경했다고 상임위원장을 내려놓은 경우가 없다. 네. 선리가 전혀 없다가 아니라 20대 국회에 20대 들어가서 국회에서. 없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직이 국회에서 선출한 국회직이고 그동안 내려놓지 않은 게 국회 관행이었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운영위에 이 문제를 가져가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공격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교섭 단체가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문제다. 네.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황수영 의원하고 심상정 그렇죠. 정개특위위원장 용해수위원장과 네. 정개특위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은 반드시 교섭단체위원이 하게 돼 있는데 이 두 분, 황주홍, 심상정 이 두 분은 이미 합의한 상태고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해줬다 이러면서 원내대표끼리 모여서 이 두 개를 같이 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농수산위와 정개특위 문제까지 지금 이 정보위권에 얽어서 같이 협의를 하자 뭐 몰타기 이런 하는 얘기인데 거죠. 네. 그러면 합의가 쉽게 될 것 같지가 않고요. 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이학재 의원이 사실 국회 정보위원장을 일종의 전리품처럼 챙겨간 측면이 있는데
한국당도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놓으라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철새라고 하는데 듣는 철새가 굉장히 그 기분 나빠할 거다 이제 이런 칼럼들이 있습니다. 철새가 이렇게 터전을 옮겨 다닐 때는 그만한 이유가 네. 있는 거고요. 철새보다 못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욕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학재 의원의 경우에는 좀 사실은 조금 당 안팎에서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네. 그랬던 사람이 친박 입장에서 보면 앞장서서 친백구 탈당을 했고요. 김태형 의원이 그런 비판을 했죠. 이번에 돌아오는 걸 보니까 참 정치에 대한 무상함 같은 걸 느낀다. 뭐 잠이 안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어쨌든 그 김태형 의원 얘기가 좀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이학재 의원이 돌아온 것 자체, 특히 당협위원장 정리한 직후에 남들은 다 뭐 막 모가지가 잘렸는데 그 직후에 돌아오는 것 자체 그 타이밍이 좀 조금 이상하고요. 바로 그 다음날. 네. 그렇죠? 네, 더구나 이 정보위원장 자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뭐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딱 그런 경우입니다. 어떻게 바른미래당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자기가 가지고 갑니까? 상임위원장 2개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갖고 간 거잖아요. 예, 바른미래당은 아주 지금 그 궁박한 처지에 있는 정당. 그 당대표가 단식까지 했던 그런 정당인데 그 정당의 그 상임위원장직을 자기가 가져간다. 이건 뭐 상도 이상이 있을 수 없고요. 정치가 점점 더 이렇게 좀 뻔뻔해지고 예의가 없어져가는 저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걸 대범하게 해줘야 역시 보수 유권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 되니까 이제 좀 품위가 생겼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 먹겠다고 뭐 그러려면 비교섭단체 내놔라. 이건 참 옳지 않은 태도죠. 네. 바로 그 다음 날은 아니고요. 3일째. 3일 뒤. 네, 예, 3일째 맞습니다. 뒤. 예. 어느 그게 정도 조금 표는 확실하게 세트는 해줘야. 토요일이었습니까? 네. 3일 화요일에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네. 앞에서도 막 소동이 벌어졌죠. 그렇죠. 네, 국민의당 출신 당직자로 추정되는데 어쨌든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이 와서 뭐 작물합이다, 내놔라, 먹튀다 이런 식으로 소동이 벌어져서 이학재 의원이 그 옆에 있는 KBS 방송 부스로 피신하는 소동도 있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되게 맞아, 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이학재 의원 표정이. 그러면서도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의 격렬한 환영을 받는 것 같은 사진만 보면. 네, 사진만 보면. 좀 괴기스럽지 않던가요? 얼굴 표정이? 예.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저기 웃지만 이제 속으로는 좀 뭐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몰라하는. 표정은 웃어야 되고 이제 이런 아주 그 이상한 표정을 연출했고요. 아무튼 이학재 의원 이번에 탈당하고 정보위원장 가져간 거는 얼마나 한심하면 네. 지금 조선일보에서 기자가 칼럼으로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큰 정당에서 작은 정당으로 갈 때는 그나마 좀 용서가 되는데 작은 정당에서 큰 정당으로 오면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간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내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참 반듯하고 점잖은 보수, 정통 보수 그런 모습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나경원 의원 3수 끝에 원내대표가 된 건데요. 얼마나 바라던 자리겠습니까? 준비도 많이 했을 것이고요. 내년에 퇴임할 때 최근에 보기 드문 훌륭한 야당 원내대표였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더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